바쁜 일정 속에서 가끔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적당한 거리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싶은 날. 그런 날 저는 제가 머무는 작은 토굴에서 호미를 들고 장갑을 찾아 끼고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풀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정리해 줍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는 제가 썩 좋지는 않겠지만요. 한참을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면 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무념무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을 아주 즐기는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서늘한 가을바람이 제 귓가에 와서 속삭입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산과 들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각양각색의 옷들을 갈아입은 나무들의 모습.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찾아봅니다. 나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를 비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률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 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산사에 오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의 차이는 있어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된 무언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고요와 평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풍이 무르익은 이맘때쯤 고진역한 산사를 오르다 보면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빨간 단풍 낙엽을 밟는 그 소리와 스님의 묵탁 소리가 어우러져서 들려오는 그 평화의 소리. 그런 시간이면 나를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였을까요? 미국에서 저를 찾아온 불자님들과 함께 계룡산 갑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뛰어난 가을 풍경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빨간 단풍 나뭇잎들이 막 쌓여진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의 계곡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곡에서 나뭇잎이 둥둥 떠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 한켠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도 저 낙엽과 비슷하지 않을까. 봄날 생명을 움트며 돋아난 열은 아주 연초록의 잎으로 태어나잖아요. 한여름 푸르름으로 온 산을 뒤덮어서 시원하게 해주다 어느새 금방 가을이라고 다 낙엽이 되어서 저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상함을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계룡산 갑사를 찾았던 나의 마음에 문득 찾아든 작은 깨달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이렇게 산사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 이 시간은 산사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 곡 선곡해 봤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노래는 중국의 불교 범패 악단이 부른 한산사입니다.
어떤 시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은 지고 까마귀 울어 서리는 하늘에 차고 풍교 아래 고깃배 붙은 서러운 잠을 깨우네. 고소성 밖 한산사 밤은 깊은데 처량한 종소리는 나그네 배에 들려오네. 당나라 중기 시인이죠. 장계가 지은 풍교 야박이라는 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진달래, 그와 같은 유명한 국민시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건데요. 원래는 이 한산사는 23분에 걸친 곡인데 한 4, 5분만 들어도 그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왠지 모르는 차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산사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에도 경남 하동에 한산사라는 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 장수성 수저우시에 있는 고찰로서 중국 양무제 때 지어진 고찰입니다. 자, 이 한산사 들으시면은 모든 분들이 참 편안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중국 범패 악단이 중국의 전통 악기를 함께 연주하면서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노래를 했는데 그것을 범창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애잔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편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그런 시정이 느껴지는 한산사,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의 주제 산사를 생각하면서 선곡한 두 번째 노래, 선운사입니다.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죠. 송창식 씨가 작사, 작곡, 그리고 노래까지 하셨네요. 여러분들 선운사, 가을 되면 이 노래를 좀 많이 부르지 않나 싶은데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조금 흥얼거려 드려볼까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의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는 꽃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맨 처음에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이러니까 저 노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운사 하면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동백꽃입니다. 동백꽃과 선운사, 어쩌면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선운사의 이 동백나무는 500년이나 된 오래된, 그리고 6m가 넘는 커다란 키, 이게 천연 기념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백꽃 꽃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백꽃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동백꽃이 그런 꽃말을 갖게 된 유래가 있어요. 오동도에서 한 부부가 너무 금슬 좋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은 바다에 나가 일을 하는 직업이었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다에 일을 하러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남자가 와서 이 부인을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부인이 그냥 해침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간 바다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너무 급해서 그냥 거기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요. 그런데 바다에서 작업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오는데 바위 위에 사람이 이렇게 턱 누워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부인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너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하염없이 남편이 막 많이 울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이렇게 두 손에 받쳐들고 사는 집 뒤에 뒷동산으로 가서 아내를 묻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살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아내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가 묻힌 그곳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눈 속에 빨간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보는데 그 꽃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백꽃의 그 꽃말이 그렇게 그때부터 지어졌다고 하고요. 이 동백꽃은 1월부터 4월까지 개화를 하는데 1월 달에 피면 눈이 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눈 속에서 피는 그런 꽃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동백꽃은 3번 피고 3번 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허공에서 한 번 피고 내 가슴 속에서 한 번 피고 땅에서 다시 한 번 핀다. 허공에서 한 번 지고 내 가슴에서 한 번 지고 땅에서 다시 한 번 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운사 가을에 산사 음악회 때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입구에 탁 들어서면 동백꽃은 1월부터 4월 초겨울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 동백꽃 숲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입구에 들어섰는데 가을에는 꽃무릇, 소나무 밑에 빨간 꽃무릇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 동백꽃이고 현대를 생각하면 꽃무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운사 그리고 동백꽃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동백꽃과 꽃무릇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창식 노래의 선운사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선운사
산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네, 돌아보니 당신. 이 시간은 불교 음악을 함께 들으시면서 힐링해 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느낀 소감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보내시는 방법은 www.bbsy.co.kr 들어오시면 정률스님의 돌아보니 당신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시면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컴퓨터 잘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자제분들께 스마트폰에다가 모바일 통합 앱 BBS 불교방송을
다운받아 달라고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철 안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고 언제라도 보실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사연 하나 읽어드리는 시간이지요. 오늘 어떤 사연이 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40대 불자 행불하라고 합니다. 무늬만 불자라는 말이 있던데 제가 참 찔려하는 말입니다. 저도 마음 깊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있지만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기도 수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겨우 초하루 때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지요. 그나마 제게는 불교 방송이 있어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슈퍼를 하고 있는데 늘상 불교 방송 TV를 켜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많고 특히 저는 스님 방송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한 곡씩 참불가를 익혀가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요. 그런데요, 스님, 방송을 보다가 스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저의 마음을 몇 자 적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0살에 어머니께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가 남편과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나서 어머니가 반대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를 설득하기보다는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집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을 지금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 지금까지도 불편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벌써 2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건사하고 늘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결혼 이후에는 홀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도 한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몇 달 전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고령에다가 암이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특별한 치료도 못하고 병원 입원 중이십니다. 생업을 접을 수는 없어 남동생 가족과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지난날 불효했던 것들만 떠오르고 어머니의 남은 생, 그나마 어떻게 효도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할지요. 스님의 따뜻하고 인자한 위로로 힘을 얻어 한스러운 마음을 좀 풀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안산에서 행불아 올림 이렇게 적어 보내셨네요. 그래요. 효도라는 게 사실 생각하면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맛있는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차려서 온 가족이 같이 먹고 또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못 갈 때는 내가 전화라도 자주 해드리고 그렇다면 어머니 마음도 어머니가 따님을 우리 행불아 보살님을 이해 못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늘 관세음 보살을 부르세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시다가 누가 손님이 와서 막 이렇게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괜찮습니다. 끊어져도 손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면 다시 관세음 보살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정도에 어머니가 모든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이 생을 편안하게
놓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다면 어머니 마음이나 우리 행보라 보살님 마음이나 똑같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보살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 정겨운 우리 가곡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이해하고 감상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가곡은 가고파입니다. 가고파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고향이지요. 고향을 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보다 흥얼거려 주니까 더 느낌이 새롭지요. 제 높이는 아니지만 제가 저음으로 흥얼거려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늘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은상 시,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가곡인데요. 이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이긴 하는데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노래는 항상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당시의 시대의 상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힘들 때나 일할 때나 막 이럴 때 다 노래로 그 한들을 다 풀어내셨거든요. 지금 점점 산업화가 되어가는 그런 좀 삭막한 그런 시대에 더 고향이라는 그런 안식처가 자주 생각나고 가보고 싶고 그렇지만 시간이 안 돼서 또 못 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고향을 찾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고향을 그냥 훌쩍 한번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요?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대간들 잊으리요. 그때 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얼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지내고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아련한 고향 생각이 눈에 선하네요. 이 시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고향인 경남 마산 앞바다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도 떠올려 보고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그 바닷가 위에 나르는 물새들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예쁜 노랫말을 쳤습니다. 자, 우리 가고파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널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물새들 나란히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이 저리여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나무를 하는 거 보고파라 보고파 꿈을 새고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따가 떠나서게 되었는가 온갖 것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서 반대하려 옛날같이 살고지고 내 마음 색다운 별 웃고 웃고 지내고자 그날 가는 물 없던 데를 찾아가 네, 이번 시간에는 문득 나를 돌아보다 코너인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의 지나온 수행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이 돌아보니 당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 보고 싶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산사에 대한 추억인데요. 제가 가장 처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구니 스님 혼자 계시는 절에 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내 절에 가서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그렇게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아주 세세하게 청소하는 법, 빨래하는 법, 그때는 세탁기가 빨래 안 했던 것 같아요.
손빨래 그리고 탈수기에 이렇게 빨래를 돌렸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 거 뭐 설거지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워서 잘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다 먹고 났는데 스님이 저를 이렇게 오라고 막 불러요. 그래서 가보니까 스님께서 봉숭아 꽃을 다 백반에 놓고 이렇게 짓져가지고 바늘, 비닐 이렇게 다 딱 썰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래서 손에다가 봉숭아 그거를 올리고 실로 해서 비닐로 좀 매주고 열 손가락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손가락 자다가 빼지 말라고. 중간에 막 여기가 피가 안 통하는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빼고 싶은데 스님이 이거 절대로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빼고 그냥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불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잤지요. 그런데 스님께서 궁금하셨던 거예요. 이 빨간 봉숭아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제 손톱을 이렇게 해서 실을 풀고 이러는데 전 잠이 그때 좀 깼는데 스님이 그렇게 풀러봐 주시는 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하고 그러면서 스님이 예쁘게 잘 들었다 그러는 그 말씀에 저도 정말요? 이러면서 손톱을 봤는데 너무 빨갛게 예쁘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주시고 계속 설거지하고 걸레 빨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더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스님 저 그런 거 안 할래요. 이거 손톱이 더 미워져서 안 할래요. 이러니까 옆에 계시던 불자님 한 분이 스님 거기에 하얀 매니큐어를 이렇게 발라주면 이 물이 빠지지 않고 더 예뻐요 라고 스님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저녁 공양을 다 마치고 있었는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 시내였어요. 근데 내려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서 주워서 맛있게 먹고 하얀 매니큐어를 사가지고 와서 스님이 여기다가 열 손가락에다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들반들 윤이 나고 더 예쁜 거예요. 그 이튿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물을 닿아도 이 예쁜 손톱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렸는데도 착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출가를 결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오늘처럼 서늘한 그런 가을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 스님이 참 그리워지네요. 저를 유발상자로 삼으셔서 저를 출가의 길까지 이끌어 주신 정원 스님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도를 닦고자 하는 이는 모름지기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하며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는 부처님의 5개나 10개 등을 받아지며 그 법의 쓰임새를 잘 알고 지켜야만 하느니라.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 일이지 잘못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을 따르지 말지어다. 이미 출가하여 맑고 깨끗한 대중과 함께 살고 있다면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중들의 뜻을 잘 따라야지. 내가 잘났다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은 형님으로 섬기고 어린 사람은
친아우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만일 다투는 이들이 있다면 두 사람의 처지를 잘 다독거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결할 일이지 거친 말로 이들을 다치게 하지 말지어다. 시간을 거슬러 초발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 시간의 나와 지금의 나.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요? 초발심 자경문 마음을 닦는 일을 위하여 오늘의 힐링 명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그 큰 서원이나 그 넓은 마음을 가져본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와 남을 더 크게, 더 많이 기도해 준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큰 가피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돌아보니 당신, 다음은 힐링 찬불가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 거고요. 매주 화요일 7시에 본방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 싱카우르의 기도의 응답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